주말에 그 정부조직안 개편 발표가 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검찰청 해체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10개 행정부처에 대한 다 해야죠. 조치가 한꺼번에 발표됐는데 나는 뭐 검찰이 어차피 해체시킬 건 줄 알았으니까 그 큰 감동이 없었는데 뒤에 막 기재부나 환경부나 뭐 특허청이나 이런 것까지 이게 다 하나하나씩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우리는 방통위 우리는 얘기해야지. 방통이 없어지기 즐거운데. 내가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 방통위에 대한 복수까지 딱 정리를 하고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한 방에 되는 거였구나. 너무 좋아. 기다린 보람이 크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딴 데랑 다르게 10가지 부분 전부 다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9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변경합니다. 자, 일단 검찰청부터 가보겠습니다. 내년 9월 시행이 목표고요.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합니다. 자,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두고 기소 공판을 담당하게 하고요.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둬서 수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범정부 검찰제도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요. 1년간 추가 논의 후 세부 기능을 확정키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안수사 부분,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줄 거냐, 아니면 보안수사 요구권을 줄 거냐, 보안수사고 나발이고 니들은 닥치고 있어 할 거냐, 뭐, 요 부분 같은 일부,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이제 조금 스펙들 있잖아요. 검사들 5급 사무관부터 주는 거부터, 검찰청의 지청장들 전부 다 차관급 대우 해주는 거, 요런 것들 전부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공무원 직제에 그렇죠. 맞춰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걔도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이요. 공무원인데 국가가 시키는 거 싫어? 그러면 옷 벗어야지. 아니, 일반 사기업 다니는 우리도 세호가 너 방송 시간 바꿀 거야 이랬는데 내가 싫은데? 하면은 못 바꾸겠죠. 저희는 좀 다릅니다. 월급을 깎는다 그러면 나 그만둘 거야 라고 나올 거는 아니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깎는다 그러면 때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유예가 너무 길지 않나라고 하는 맞아요. 건데 길어. 네. 너무 길어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25일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는 수정 법안을 통해 가지고 1년을 6개월로 줄일 수도 있고 3개월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년 동안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공소청하고 수사청으로 있으면 지금 검사들이 2,200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수사청으로 갈 인력은 거의 없다 그래요. 다 공소청에 남아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혹시라도 나중에 뭐 수사권이 부활되거나 하면 내가 이 정권 지나면 다시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관예우 확보해야지 검사는 역시 정관예우지 이렇게 버티는 놈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집행을 한 1년 정도 유예해 주면서 공소청에 모여갖고 지들끼리 야 앞으로 공소청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 뭐 직급이 깎인다는데 5급이던 거죠. 초봉 6급으로 준다던데 이 고민하다가 저는 꽤 많이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요. 개업한다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좋네. 아니,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가기 전에 깽판을 더럽게 칠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 지들끼리 그러니까. 모아놨는데 무슨 깽판을 치겠습니까? 아니, 나가기 전에 뭐 온갖 수사를 뭐 해가지고 또 막 해집어 놓을 거란 말이야. 이 근데 새끼들이. 수사권을 자체가 이게 발표가 되면 행정조직이 바뀌는 거지 수사권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공소청에다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진짜 자기가 반성하고 열심히 업무에 일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옛날 생각하면서 접대나 받고 싶고 어디 가서 저기 술이나 얻어먹고 싶은 요런 놈들은 니들이 알아서 그만두고 나가게끔 약간 거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죠. 그 길다는 걸 뭐냐면 기획예산처 재경부 그 금감위 개편이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내년 당장. 근데 1월 2일이면은 내년 그냥 한 몇 개월 안 남았잖아. 네. 그래도 근데 몇 개월 남은 거예요. 근데 검찰청을 1년이나 준다?
약간 그러니까. 불안불안한데 이 네, 새끼는 그래서 뭘 할지 몰라. 1년 동안 뱉고 있으면서 줘 팰라고 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안대로 국회 통과도 막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 안대로 확정이 되고 나면 아마도 지금까지 사표 들고 혹시라도 뭔가 극적인 부활의 계기가 있을까봐 버티고 있던 윤핵관 찌끄레기들이나 특수통 검사들이 전부 다 그때 가서 훨훨 날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기억재정부 분리 얘기도 할 네.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세제, 국고정책을 실시하고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미래전략, 요거는 또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돈을 걷는 거는 기존에 기재부가 해, 아니 재경부가 해. 왜냐면 세금 걷고 뭐하고 하는 거는 니들이 하는데 기획예산처라 그러면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총리가 할 거야? 라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권력을 절반을 뺏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입장에서 지들이 쓸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으니까 이미 걷는 순간 쓸 것도 생각을 했을 거야, 이 새끼들은.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쟤한테 이뻐 보이고 쟤한테 친한 애들부터 나눠줬던 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 짓거리를 못하게 되므로 권한이 절반 이상이 축소되게 됐다는 겁니다. 기획 예산 처로 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금융 분야도 개편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감독 기능만을 주는 걸로 축소를 시키고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정책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했구나. 네. 그리고 기업들이나 뭐 대형 범죄나 증권 같은 부분은 지금처럼 공적인 면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소비자 금융 또는 일반 서민들의 금융 피해를 어떻게든 진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보호원은 분리를 시킴으로써 그 업무에 전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국내 금융 정책에 대한 것들을 재경부가 다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므로, 쉽게 말해서 재경부가 돈이 모자랐을 때 금리를 어떻게 하고 한국은에 어떻게 돈을 꼬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돈만 만드는 역할만 해라 라고 그 기능을 한정적으로 주면서 권한도 책임도 전부 니들이 책임져 라고 재경부를 밀어주는 척하면서, 전문 분야를 살려주는 척하면서 일만 빡세게 시키고, 원래 그런 거잖아. 돈을 버는 거보다는 쓰는 게 또 재밌잖아. 김하이도 있고. 요 달콤한 기능은 총리실로 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네. 진짜. 자, 그리고 환경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아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이 되고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이 됩니다.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여성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성평등과 가족들 전체를 위한 그런 부서로 확대 개편한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하고. 잘했어. 네, 쓰잘데기 없었어요. 미래기술 대응을 위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즉 첨단과학이나 이런 쪽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을 부총리로 올리고, 돈 많이 쓴다고 줬던 교육부 장관에 대한 부총리 권한을 폐지시켜버린 거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진짜 너무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 정수를 방통위에 견져 늘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자, 이로써 이진숙은 자동 면직됩니다. 왜냐면 임명직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가야죠. 그냥 청산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이제 착실하게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니까 대전 쪽에 구치소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아니 법카 수사는 왜 이진숙 거면 안 해?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경찰이. 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거기 관련해가지고 준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법카 놓고 가라. 자, 법카 진직이 없어졌지. 끝날 때까지 또 쓰고 갈 거야. 또 빵 몇백만 원치 살 거야 이거. 그러네. 앞으로 100%야 이거는. 앞으로 이게 정부 개편안이 되려면
내년 말일이 1월 1일부터니까. 아니 일단 내년에- 말일이 지나야 어. 결정이 되면서 그래. 효력이 발상되니까 일단 지금부터 20일 동안 법화를 쓸 수가 있네요, 얘는. 계속 복화 쓸 건데. 수 있어요. 20일 동안이라뇨. 그러니까 얘가 법화 쓰는 걸 이제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계산했다가 진짜 추적해야 돼. 나중에 다 추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검찰 조직을 조정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제일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행안부 쪽에, 그러니까 경찰 권력하고 행안부 쪽에 가는 중수청하고 요게 뭔가 같이 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경찰의 힘이 또는 행안부의 힘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인지 몰라도 이 해수부가 부산 가잖아요. 올해 안에 가잖아. 네. 거기 빈자리에 해수부 자리에 경찰청을 아예 내려보내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건 경찰 내부 오, 아직 밖으로 나온 얘기가 밖으로 나온 아니에요? 게 아닌 그 썰이긴 한데 매우 유력한 썰이기 때문에 예상을 드리자면 일단 경찰청 자체를 분리해가지고 세종으로 내려보냄으로 인해 갖고 독립성 그리고 기존에 있는 행안부 안에서의 인적 교류 문제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기로 하고요. 이제 경찰청은 내려갔으니까 이 행안부 내부 기관인데 중수하고 경찰청이 만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중수청은 별도로 그 미근동이라고 저기 서대문구 그쪽에 옛날에 그 내무부 치안본부가 있었던 건물이 있어요. 그쪽으로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쪽에다 살림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하고 서울로 중수부와 경찰청을 찢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적 교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 뭐 독립적으로 할 수 네, 있게. 그래서 각자 독립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요렇게까지 지금 뒷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꼼꼼해.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잖아요. 이제 기존에 쓰던 건물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 건물이 되고 자기는 다른 건물로 옮겨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못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합치려고 하더라도 인력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합쳐지지 않게끔 이거를 쪼개갖고 분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이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경찰청 본부가 있잖아요. 경찰본부가 있잖아요. 아마도 이거를 앞으로 신설되는 대법원 관련해갖고 사람 늘리면 24명 늘려 40명 만들면 1조가 넘게 돈이 든다 어쨌든 개소리 하잖아요. 거기다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좋은 게 중소벤처기업부 여기에 소상공인 전담 2차관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통계청과 특허청이 전부 다 총리 산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총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이 권한까지도 지금 얻고 있는 거잖아요.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요거 AI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 부서입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게 첨단 기술에 관한 관리 내지는 보호, 육성에 대한 권한을 총리가 직접 챙긴다는 것이죠. 여기에 총리가 돈 쓸 권리까지 쥐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AI나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높여질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기재부가 태클 걸어가지고 뭘 못하고 이런 거 안 해. 너무 좋다 진짜로.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상의를 해가지고 급하게 필요로 한 정책 또는 거기에 맞춰지는 재정들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 행정할 때부터 잘하신 게 이쪽 거 아껴서 이쪽 거 보강하고 여기서 있는 거 뽑아서 여기다 옮겨 쓰고 요런 것들 진짜 원활하게 운영 잘하셨던 분인데 아마 그와 같은 재정 운영이 좀 확대가 된다고 치면 적은 돈으로 또는 모여있는 돈으로
또는 뭔가 아직까지 쓰임새가 시기가 남아있는 돈들 가지고 급한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메꾸는 한국은행한테 돈 빌려갖고 마이너스 통장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도 기대가 되는 바 큽니다. 내년도 예산, 확장 예산으로 나오는 건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 하는 제대로 된 정보들도 이제 국민들한테 100%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